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연. 루키의 이동환 기자입니다. 네. 네, 저희가 또 KBL 편 촬영을 했는데 네. 이제 WKBL로 넘어왔습니다. 네. 제 네. 옆에 갑자기 네. 옆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똑같이 생겼는데 예. 팬분들이 머리 헤어스타일 똑같은데 예. 덩치만 다르다. 이 사람 누구냐? 예. 했었는데 그 KBL 이리농구 KBL에 저희 이동혁 기자 옆에서 저처럼 이제 신봉 역할을 하는 이동환 기자인데 네. 저희 주임원사 이동혁 기자님께서 지금 일본에 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동아시아 슈퍼리그 취재차 이제 오늘 오전 9시 비행기로 네. 오키나와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휴양지로 가셔버려가지고 네. 저희가 남은 사람이 일해야죠. 그렇죠. 예. 예, 2주 동안 저희가 하게 됐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이 둘 조합이 더 좋다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네.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라이브 브랜드님이 네. 나름 자매품인데 좀 읽어주세요 하시면서 저는 이제 부산 출신이라 롯데 팬인데 이제 롯데 팬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다. KB 팬들도 정말 대단한 팬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네, 핵심은 이제 네. 그 부분이죠. 정말 응원을 많이 하는데 팬들이 샤클라 카운트하는 구단 직원인가요? 못할 수도 있죠. 다 아는데 거의 모든 공격이 샤클라 카운트 공이 림을 향하지를 못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공격을 이제 슛을 안 던진다. 너무 늦게 예, 던지는 KB 스타즈의 최근 들어 이제 조금 이제 페이스가 많이 느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 부분이 한 분만 단 게 아니고 비슷한 얘기가 좀 많이 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KB 스타즈 편에서 집중 좀 분석을 했으니까 이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길가 돌멩이님이 이제 FA 제도에 추가적인 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A 영입에 대한 보상이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FA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 필요하지 않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하고요. 선수들도 공감하고 연맹도 공감하고 구단도 공감해요. 근데 왜 안 바뀌냐? 왜 안 바뀌냐? 구단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각자 FA 시기가 다르잖아요. 서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내년에 이 선수 FA인데 그러면 이 선수 나갈 수 있으니까 보상 선수 이거 안 돼. 이거 킵해.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희생양이 되고 싶진 않은 거죠. 그쵸. 아무래도 그 타이밍에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돼. 그러면 내년에 해. 내년에 FA 뭐 떠나서 FA 내년에 하자. 그럼 다른 선수 올해는 안 돼. 다른 팀들이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를 화끈하게 개혁을 하려면은 연맹 사무국에 이런 권한이 좀 세야 되는데 N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NBA 사무국의 권한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면은 거기는 오히려 선수들 노조가 세죠. 예. 그렇죠. 노조와 이런 걸 바꾸려면 노조와 연맹이 회의를 많이 하죠. 그렇죠. 예, CBA. 그래서 맞아요.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 KBL이랑 WKBL은 NBA와 가장 다른 거 연맹의 권한이 세지가 않아요. 구단들의 맞아요. 구단들이 힘이 훨씬 세죠. 국내 스포츠 왜냐면은 구단들이 돈으로 굴러가는 그렇죠. 네, 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단들이 보통 이럴 때는 이런 게 바뀔 때는 구단들이 국장회의나 이런 게 통해서 단장회의, 국장회의를 통해서 거의 만장일치급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이런 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KBL이든 WKBL이든 확실히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KBL도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바꾸려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 6대 4는 애매하고 7대 3은 되어야 그쵸. 좀 이제 예. 바꿀 수 있다고 구성원들이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농구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구단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구단들의 입장이 좀 꽤 많이 이해가 되지만 네. 근데 이게 좀 약간 대승적인 뭔가 이런 차원에서 약간씩 서로가 각자 양보를 하는 게 필요한데 예. 이게 또 당사자가 아니면 또 이게 쉽게 양보하기 그렇죠. 또 어렵죠.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저는 같아요. 예. 가장 그래도 현실적인 방안은 바꿔야 되는 걸 모두 인지를 하고 있어요. 올 시즌 뭐 냉정히 말해서 보상 선수로 간 한엄지 선수 FA로 간 보상 선수 김진영 선수가 너무 잘했고 김소니아 선수도 선수. 김단비 선수의 보상 선수로 갔는데 김단비 선수가 더 잘했지만 김소니아 선수도 보상 선수 치고는 너무 큰 대가를 그렇죠. 지금 네. 득점 1위니까요. 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바뀌어야 되려면은 아예 선수들 구단들의 이해관계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5년 뒤부터 시행을 한다던가 지금 정해두고 약간 유예 기간을 두고 예 예. 그러면은 막 이해관계가 막 그렇게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5년 그렇죠.
예, 갑자기 1년 뒤에 하면 그때 뭔가 예. 얽힌 팀들이 좀 이제 반대를 하겠죠. 차라리 예. 이렇게라도 조금 정해두고 예, 너무 먼 미래지만 음. 어차피 안 바뀔 바에는 그렇게라도 바뀌는 게 낫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선 이제 솔직한 의견, 예. 현장의 어떤 현실 네.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봤고 저희 그럼 각 팀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16승 13패로 3등이고요. 하나원큐한테 졌고 삼성생명한테 아주 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이겼습니다. 아, 이 삼성생명전이 정말 네. 명승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또 구나단 감독님 1타 강사의 어떤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에 3쿼터 45대 51로 7점 뒤진 상황에서 구나단 감독님이 타임을 부릅니다. 저는 이 타임을 올 시즌의 더 타임. 더 타임. 예, 그 네. 이제 야구든 농구든 뭐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 더 샷, 더 샷. 막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더 이거는 패스 이런 것처럼 더 타임이다. 더 타임이다. 이거는 신한은행의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작전 타임이었다. 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기를 지고 있어요. 배우현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었죠 이날. 3쿼터까지 27점이가 넣고 있었으니까요. 그쵸. 예. 엄청났죠 이날. 예. 근데 구나단 감독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수들한테. 원 카운트 한번 와. 원 카운트 한번 와.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그 포스트에서 이제 네. 포스트에 헬프 수비를 간다면은 네. 그 원 카운트 원 패스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수가 헬프 수비를 와라. 원 네. 카운트 헬프. 그렇죠. 원 카운트, 투 카운트, 쓰리 카운트, 포 카운트. 국내 네. 지도자들은 이렇게 부르시죠. 네. 예. 여기에서 도움 수비를 한번 와. 근데 한 번 왔다가 또 나가. 라고 하십니다. 깊게 왔다가 나가. 볼이 다시 나가게. 그러면은 깊게 헬프 수비가 오니까 슛을 올리기보단 다시 빼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귀찮게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리 잡으면 또 싸워줘. 그러면서 너가 힘든 만큼 배우윤도 힘들어. 얘만 공격하게 만들어 계속. 배우윤 선수가 너무 좋았는데 배우윤 선수한테 더 주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힘들게 만들라. 예. 그러고서 4쿼터에 승부를 보자. 승부도 아니고 좀 격한 표현으로 쇼부를 보자. 네, 쇼부. 예, 이건데 네. 삼성생명이 그래서 3쿼터 전체 야투시도 18개를 던졌는데 그중에 10개가 배우윤 선수였어요. 나머지 4명의 선수가 삼성생명은 이날 3, 4쿼터 다 교체 없이 5명의 선수가 다 뛰었습니다. 나머지 4명 선수가 모두 2개 이하였어요. 3개 넘게 던진 선수가 없었어요. 배우윤 선수 그냥 계속 줬어요. 예, 신한은행이 일부러 열어줬어요. 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배우윤 선수 체력이 그만큼 빠졌죠. 그리고 나머지 4명 선수들의 삼성생명 나머지 4명 선수들의 슛감이 점점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결과는 배윤 선수가 3쿼터까지 27점 올렸어요. 4쿼터에 2점밖에 못 넣어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4쿼터 팀 야투가 전체 25%로 부진하게 되면서 결국 역전승을 합니다. 네. 네, 4쿼터에는 4쿼터 중반에는 한 8분 동안 17대 0 스코링 런을 만들어요. 예, 이걸 그래서 더 타임이다 진짜.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쩌면 경기 중에 어떤 이런 전략, 예. 수립 그리고 이걸 선수들이 이행해내면서 네. 완전히 대반전을 만들어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에이스에 대한 수비, 항상 이제 이거 어떻게 막냐 이렇게 하지만은 구나단 감독님처럼 이런 부분도 오히려 에이스의 어떤 체력 저하를 유도를 하고, 네. 그리고 헬프 디펜스를 하는 목적을 알려주고, 네.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배윤도 힘들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하게 만들어서 힘을 빼버리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왜 해야 되는지 이런 플레이, 그쵸. 이런 것들을 예. 납득시키는 어떤 작전 예.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도 많아요. 근데 원 카운트 들어갔다 나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선수들이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죠. 네, 그냥 근데- 하는 거죠. 네, 근데 시켜서. 여기는 왜 해야 되는지, 너의 희생이, 너의 헌신이, 너의 그 도움 수비가 이 팀에 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설명해 줘서 한 발 더 뛰게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런 큰 그림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첩이 아니다. 예. 네. 최근에 있었죠. 2월 9일 KB전 이날 경기도 굉장히 크게 지고 있었던 경기를 역전을 했었는데 이날 어떤 게 있었냐면은 4쿼터에 한 6분 7분이 남았어요. 51대 57로 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프레스를 걸라 그럽니다. 예. 되게 빨리 건 거. 이른 타이밍에 프레스를 네. 걸죠. 보통 지는 팀이 프레스를 거는 건 흔한 건데 이렇게 6분 7분 남았을 때 프레스를 걸진 않아요. 그쵸. 너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막 2, 3분 이렇게 남았을 때 거는 거는 좀 일반적인데 조금 이른 타이밍에 승부수를 걸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벤치에서도 이걸 코치 구나다 감독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지금 걸어도 되나? 약간 이제 설왕설래가 좀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근데 벤치의 확신은 그거였죠.
상대 KB의 가드 로테이션은 허예현 심성이 어차피 4쿼터 둘이 끝까지 뛴다. 저 둘을 지금부터 체력을 빼놔서 클러치에서 지금 빼놔야 클러치에서 실수를 노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일찌감치 승부수를 겁니다. 근데 결국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어떤 일이 있었냐? 종료 직전을 승부처에서 KB 가드진이 먼저 트랩에 한 번 걸리면서 턴오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라인 그 이제 인바운드 패스 과정에서 거기서 또 턴오버가 나오면서 이날 아마 마지막에 그거였죠. 50몇 초가 남았는데 7점 차였나 6점 차였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역전을 하는 진짜 올 시즌 가장 길이 남은 역전승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분들에게 필요한 어떤 이제 감독에게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기 전에 플랜 수립, 선수를 향한 어떤 리더십, 예. 끌고 가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전술을 적용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경기 중에 임기응변. 예. 그러면서 구나다 감독님이 그런 어떤 임기응변적인 측면에서 아까 뭐 이제 삼성생명전도 그렇고 이 이제 신한 이제 KB전도 그렇고 그런 임기응변 경기 중에 이걸 코치님이랑 이렇게 설왕설래 했다는 것이 그쵸. 그 순간에 떠올린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예. 변화를 주고 판을 뒤집을 변화를 확 주는 것, 기습적인 변화 네. 이런 것들이 통한다는 자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이제 정말 훌륭하게 갖추고 계시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과감함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그렇죠. 하려면 결단력이 있어야죠. 예. 예. 계속 이제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선택 한 번의 잔상이 엄청나게 남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예. 교체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패턴 한 번, 수비 한 번, 공격 한 번이 해서 지게 되면은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한 후회와 그것 때문에 그냥 그날 잠을 못 든다고 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결단력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따르는데 적어도 이날 삼성생명 어제죠. 어제의 경기만큼은 아마 지구 인구가 몇 명인가요? 지고요? 50억인가요? 60억인가요? 80억 되지 않나요? 80억? 잘 모르겠지만 네, 잘 모르겠지만. 그 80억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하게 네. 잠을 자지 않았을까? 구나 그렇죠. 감독님이 예. 예. 너무 짜릿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분이 본인의 승부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거는 오히려 짜릿해서 잠을 못 자시죠. 그쵸. 계속 그건- 되뇌면서 예. 진짜 개쩔었다. 야, 오늘 찢었다. 오늘 찢었다 내가. 다시 네이버 네, 들어서 그렇죠. 다시 보고 그 장면 예, 다시 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어쨌든, 아무튼 고랑감독님 좀 행복하게 주무셨을. 예. 네, 그러면서 그런 밤이었다. 사실 네. 신한은행이 하나원큐에 지면서 신한은행 좀 힘들다. 경기력도 좀 별로고 4등 가겠네 이랬는데 또 마침 라이벌인 삼성생명을 이기면서 3등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팀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승 13패 이제 3위고요. 네. 이제 KB전 잡았지만은 BNK와 신한은행이 계속 덜미를 잡히면서 네. 지금 이제 좀 중요한 시기에 좀 뼈아픈 연패를 당했어요. 이번 네. 시즌 들어서 가장 뼈아팠던 일주일이지 않았나. 예, 너무 중요한 시기에 2, 4위권 경쟁권이었던 BNK한테 지고 신한은행한테도 지면서 연패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날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경기가 뭐였냐면은 26일 신한은행전에서 배윤 선수가 경기 당일날 그 오더가 바뀝니다. 배윤 선수가 선발로 나오려 그랬는데 그날까지 근데 갑자기 배윤 선수가 무릎이 좀 부어 있어가지고 당일날 선발을 바꿔요. 김단비 선수로. 출전 시간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휴식을 취하는 게 낫긴 하다라고 웬만하면 좀 안 뛰킬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기가 경기인 만큼 1쿼터부터 조금 투닥투닥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1쿼터 교체를 투입하고 34분을 뜁니다. 34분 58초, 35분을 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만큼 중요한 경기였다. 예, 중요한 경기였다. 네. 그런데도 졌어요. 예, 그러면서 진짜 이제 2, 4위 싸움이 미궁 속에 좀 빠졌는데 네, 그렇죠. 이날 경기를 조금 4쿼터를 재구성을 좀 해볼게요. 네. 배윤 선수는 앞서 신한은행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한은행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윤 선수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잘했어요. 신한은행이 김태현, 구슬, 막 김소냐 다 돌아가면서 매치업 시켰는데 물량공사 제대로 했죠. 했는데 네. 안 돼요. 네. 예, 김소냐 선수가 마지막에 그래도 체력이 빠진 배윤 선수를 조금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막아봤는데 배윤 선수는 끝까지 위력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4쿼터 배윤 선수가 4쿼터 2점밖에 못 넣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윤 선수의 체력이 빠진 부분도 있어요. 예, 신한은행이 뭐 여러 가지 이제 3쿼터까지 일부러 배윤 선수 쪽을 열어주면서 체력을 뺀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배윤 선수의 체력이 빠진 부분보다 더 아쉬운 거는
배우현 선수한테 공이 안 갔어요. 예. 신이슬 조수아 이 가드진 저희가 지금 몇 주 연속 너무 칭찬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에요. 이런 클러치에서 공격 조립을 조금 더 침착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기록지를 보면 삼성생명 4쿼터에 팀 어시스트가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중에 배우현 선수가 2개예요. 예, 나머지 4명이 어시스트를 1개를 기록하고 턴오버를 5개를 기록합니다. 예, 그 정도로 조금 아쉬운 경기 조립이 있었는데 배혜연 선수 저기 임금배 감독님의 경기 플랜 4쿼터 공격 플랜은 하나였어요. 배혜연 선수 누가 막든 구슬 선수의 매치업이 올라와서 배혜연 선수랑 투맨 게임을 해. 그리고 바꿔가지고 그쪽 매치업은 팀 공격을 해야 구슬 상대로 이거였는데 이행을 못합니다. 가드들이든 포워드들이든 이게 잘 못해요. 하면서 중간중간 턴오버가 나오고 아니면 스위치가 안 되고 해가지고 쫓겨서 강유림 선수가 3점 쫓겨서 신일 선수가 3점 던지다가 하다가 결국 경기가 끝나요. 예, 쫓겨 던지는 3점 슛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이제 NBA에서 계속 이제 정규 리그에서는 센터 MVP도 종종 나오지만 그렇죠. 파이널 MVP는 거의 스윙맨들이 나오잖아요. 포워드나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보통 가드 막 포워드. 이게 왜 센터가 가장 중요한 순간은 빛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클러치 상황에서 공을 잡고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아, 욕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네. 공격의 네. 시발점이 될 수가 네. 없다. 그렇죠. 예. 예. 가드나 스윙맨들은 그냥 타면서 공 잡고 아이소를 하든 투맨 게임을 하든 내가 공 잡고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근데 센터는 그런 되는 센터가 있긴 있지만 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엔트리 패스를 받아야만 받아야만 시작할 수 네. 있거나 아니면은 유능한 가드가 있어서 거기서 투맨 게임을 전개한다거나 그 한계가 정확히 나왔던 경기가 이날 경기랑 그 예전 마지막에 턴오버로 끝났던 김한별 선수의 스틸로 끝났던 BNK전 이 두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아무리 가드의 시대, 포워드의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 지도자 분들은 여전히 이제 빅맨의 어떤 중요성을 너무 이제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고. 예. 근데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존재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이제 빅맨이 중심인 국내 리그의 성향상 그 빅맨의 어떤 위력이 되게 중요한 국내 리그 성향상 이 가드가 그만큼 잘 받쳐줘야 돼요. 그렇죠. 이 엔트리 패스나 이 게임 조립. 그러니까 가드들이 이제 지도자들만 말씀하시는 게임 조립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매치업 헌팅, 스위치 이후에 미스매치 공략 이거 하려고 해도 볼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압박에 가로막혀서 다른 데로 패스 돌아가는데 그쪽에서 또 하이로우로 못 넣어주고 이러면은 예. 그냥 거기서 이미 시간을 거의 다 소요하면서 진짜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쫓기는 3점 던지고 그냥 공격이 완전히 억울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이 지금 가드진이 부상으로 이제 정말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네. 신이슬 조수아 선수 전부 다 막 이제 라운드 기량 발전상도 받고 정말 잘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한계다. 그리고 이 그렇죠. 선수를 탓할 수도 없어요. 아이 그럼요. 예, 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참 답답하지 않을까. 예,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는 그래도 삼성생명이 이날 경기가 조금 아쉬웠던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배윤 선수를 너무 많이 썼다. 예, 아픈 선수. 예, 경기에 사실 무릎이 보이셔서 뛰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던 선수를 35분을 쓴 거는 승부수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졌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가드진들이 공격이 안 풀리던 이 승부처에서 잠깐이라도 교체가 됐으면 어땠을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생명이 이날 교체가 없었어요. 3쿼터부터 20분 내내. 예, 5명이서 그냥 쭉 뛰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럴 때라도 이제 잠깐 조정이 있었다면 예, 좋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이제 임금배 감독님께서는 좀 선을 굵게 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만약에 선수를 교체해서 저 어린 선수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선수를 교체한다면은 그 이후로 큰 무대에 가도 뭐 얻는 게 그렇죠.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예. 안 돼도 계속 해보고 네. 계속 이걸 느껴야죠. 그리고 계속 되짚어봐야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임금 감독님이 이 선수 성장을 위한 철학이 되게 확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경험해보고 그걸 위해서 또 로테이션도 많이 과감하게 돌리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런 어떤 또 목적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으셨을까? 뼈 아프긴 했지만 네. 또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승 12패로 2등입니다. 우리은행을 잡고 삼성생명까지 잡으면서 네. 확실히
2등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참 이제 역시 김한별의 비중이 높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한별이 이제 빠지는 동안에 부진하면서 순위가 내려갔다가 네. 복귀하고 바로 3연승 기록하면서 다시 2위로 올라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복귀하자마자 3연승을 했어요. 김한별 선수가 없을 때 올 시즌 1승 3패인데 네, 표본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뭐 김한별 선수의 좀 위력을 알 수 있는 효과인데 3연승을 한 상대가 중요해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삼성생명 딱 위에 있는 그렇죠. 딱 북부리그에 있는 그 팀들한테 이기를 다 이기면서 고비를 좀 넘겼어요. 그러면서 2위가 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3연승을 거둔 상황에서 모두 다 12점 차 이상 대승으로 분위기도 완전히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이 진한 선수의 경기력이 또 살아나고 있어요. 네. 진한 선수가 이 선수가 사실 진짜 5라운드까지 약간 이제 감독님, 코치님이 보기에 막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얘 언제 살아나? 그거 이번 시즌 약간 이상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했죠. 고전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믿음을 주고 꾸준히 믿어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다 보니까 결국 응답했습니다. 네. 최근 5경기 성적 한번 읽어주세요. 네. 최근 5경기에서 20점 17라운드, 17리바운드, 17점 13리바운드, 18점 12리바운드, 13점 17리바운드, 19점 13리바운드. 이거 뭐 한국의 앤서니 데이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샤킬 오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평균 기록이 너무 올라와서 지금 사실 배윤 선수가 5라운드까지 그냥 배윤 선수는 이미 베스트 5 센터에 이름 박아놨다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박지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센터 포지션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WKBL에. 맞아요. 근데 진한 선수도 부진한 가운데 이 정도면은 뭐 배윤 거다 했는데 지금 잠깐만 돌이켜 보니까 진한 선수도 베스트 5 좀 이거 경쟁 될 만한데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 리바운드 1위. 블록 3위, 공헌도 4위, 그리고 시즌 평균 기록이 더블입니다. 그리고 리바운드는 압도적이고 전경기 출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배윤 선수는 조금 이제 빠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배윤 선수는 17점, 득점이 4위예요. 센터가 대단합니다. 다만 리바운드는 조금 부족하고, 다만 어시스트는 진한 선수에 비해 압도적이죠.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센터다. 확실한 팀의 1옵션이다. 이런 또 장점은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좀 있으면 정규리가 마무리되고 플레이오프 가는 입장에서 물론 순위가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진한이 살아나고 자신감 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여자 농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멘탈적인 부분들이 선수에게 되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를 주면 누구 줍니까? 진한 배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저는 저는 그래도 배현 선수. 그래도 배현 선수.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물론 이 최근에 진한 선수가 살아났지만 배현 선수 꾸준하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부상으로 무너질 뻔한 와중에서도 이렇게 꿋꿋이 버틴 이 선수에게 표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가장 꾸준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배현 선수에게 표를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배현 선수가 그러니까 팀의 코어. 정말 혼자서 거의 팀을 이끌어 너무 잘해준 선수들이 막 강민 선수 다 있지만. 사실상 진짜 팀을 혼자서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배윤 선수한테 주겠지만 그래도 이대로 투표가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제가 제시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팀 한번 또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이 여전히 24승 5패로 여전히 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1등이고 주간 성적은 BNK한테 졌고 KB한테 대승을 거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팀은 이제 사실은 뭐 승패 이제부터는 뭐 결과보다도 플레이오프를 위한 4강 플레이오프를 위한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관리 그리고 이제 테스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갑자기 좀 이제 부상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제 우승을 확정한 뒤에 선수단은 조금 이제 출전 시간을 관리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를 대비하기 위한 관리 모드에 들어갔었는데 아니 최근에 고아라 선수 허벅지가 좀 안 좋고요. 그렇죠. 나윤정 선수도 발목 부상으로 정규리그는 아웃입니다. 몇 경기 안 남았지만 한 경기 남았지만
고아라 선수 상태는 지금 일본에 갔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근육을 다쳐서 원래대로라면 2주 정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일본 쪽에 그 물어보니까 그 공백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윤정 선수는 김정원 선수 같은 팀 선수의 이제 발을 발먹으면서 발목이 좀 돌아갔는데 플레이오프는 뛸 수 있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다만 정규 리그는 무리 안 시키려고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오프가 아무래도 뭐 로테이션 폭도 줄어들고 뭐 이런 무대라고 해도 이제 이 우리은행이 뭐 베스트 5에 워낙 뭐 경험도 많고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네. 이제 이 벤치에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 잘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은행이 뭔가 확 이제 제대로 통합 우승 가려면은 네.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의 관리도 중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러면서 조금 안 좋아진 게 그 BNK한테는 졌지 않습니까? KB한테는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왜 또 조금 이 로스터에 음. 가 좀 달라진 것도 있어요. 운영이. 왜냐면은 BNK 전까지는 칼같이 좀 이성호 감독님이 관리를 했어요. 예, 주전 선수들에 대한 출전 시간을 좀 관리하고 식스맨들한테 좀 기회를 줬는데 KB 전에는 이제 뛸 선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실전 감각을 좀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좀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이랑 최종전을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한은행전을 KB전에서 이렇게 좀 이제 주전 선수들이 이제 다시 올릴 때가 됐다 하고 많이 뛰기셨기 때문에 신한은행전에서도 이렇게 좀 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예, 그러면 신한은행은 큰일 났죠. 그렇죠. 이 중요한 경기. 이게 또 순위 싸움에 영향을 주는 예.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남은 경기도 좀 마지막 경기도 주목을 해봐야 될고 이제 우리은행은 다 정해졌는데 마지막 안 정해진 부분이 좀 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기록적인 면에서 네. 또 이제 뭔가 기왕이면 1등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이 기록이 그 통계에 의한 시상 100만 원입니다. 상한에 100만 원. 이거 치킨이 몇 마리야? 요즘 아무리 치킨값 그쵸. 올랐어도 몇 개 삽니까? 50마리 정도? 요즘에는 좀 그건 힘들고 한 예. 30마리. 30마리 30마리 정도. 교촌으로? 예, 교촌으로. 30마리. 예. 네. 얼마나 좋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이 기록을 받아야 되는 선수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아시고 타시면은 저한테 치킨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저 덕분에 탄 거니까. 기프티콘으로 하나만 보내줘도. 예, 저 덕분에 탄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치킨 먹거나 여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지현 선수가 2점 야투에 대한 이게 걸려 있어요. 지금 1위인데요. 55%. 근데 2위가 김민정 선수란 말이에요. 54.8%인데 김민정 선수는 시즌 아웃이에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여기서 박지현 선수에게 온전히 달려 있다. 예. 박지현 선수가 여기서 이 기록만 유지해도 1등인데 네. 여기서 이제 남은 경기에서 갑자기 막 이승엽 만들어가고 막 연속으로 실패를 하면은 100만 원 날아간다. 예. 이거 진짜 살 떨리겠는데요. 네. 이제부터 슛 던질 때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갑자기 다음 경기 때 박지현 선수가 3점만 던진다. 이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성호 감독님도 네. 이런 부분에서 용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성 감독님이 되게 좋은 감독님인 게 평소에 같은 호랑이 감독님이지만 네. 이런 거 잘 챙겨주셔요. 그렇죠. 선수들 열심히 뛰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가라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마인드시긴 하지만 박지원 선수가 이것 때문에 의식하고 2점을 안 던진다. 바로 타임 부릅니다. 진짜로. 예. 진짜 너 뭐- 의식하는 게 보이고 네. 약간 너 혼자- 뭐하냐 예. 바로 나오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예. 박지현 선수 마지막 경기 우리은행 팬분들 약간 이제 또 관전 포인트를 제가 드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3점 슛. 박혜진 선수가 1등인데 38.9%인데요. 네. 최희생 선수가 2등인데 38.1%. 예. 0.8% 차입니다. 근데 심지어 최희생 선수는 표본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훅훅 움직여요, 이게. 예. 예. 그러니까 한두 개만 더 넣어도 막 예, 올라가고. 막 바뀌어요. 예. 예. 3위가 이소희 선수인데 37.9%. 근데 이소희 선수는 표본이 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바뀌진 않아요. 분모가 많죠, 예. 애초에. 예. 김남비 선수는 37.5%. 네. 그래서 야 이거 마지막 경기 그치, 치열합니다. 예. 예.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싸우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둘이 합의를 하시고 50씩 일단 나눠 가지기를 하시고 아. 완벽하게 돈 가는 것도 예. 예, 나쁘지 않을 근데 것 이게 같은데. 분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50만 원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네.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세금 떼니까 뭐 한 70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네. 내가 50만 원 줘야 되냐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깔끔하게 그냥 한 명이 받는 걸로 하고 네. 예, 약간 근데 옆에 오픈이 있는데 패스를 안 준다? 그럼 의심해 볼까. 예. 좋습니다. 예. 이거 뭐 이제 눈치 싸움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요런 포인트 이거 재밌겠네요. 우리은행 사실 정규리그 우승 확정했다고 해서 다음 경기 뭐 정규리그 볼 필요 있겠나 이렇게 팬들 그쵸. 생각하셨을 텐데 요거 좀 볼만하다.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하나원 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즌 승점 5승 23패 6입니다. 네. 그렇지만 신한은행에 20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이것이 하나원 큐의 농구다. 네, 아니 보여주세요. 하나원 큐가 음. 95점을 넣었어요. 아니 연장 없이 95점? 아. 40분 리그에서? 쉽지 않죠. 진짜 쉽지 그쵸? 않죠. 예. 네. 진짜 화력이 엄청난 거죠, 이거. 네. 그러면서 정예림 선수가 이날 20점 넣었고요. 신지현 19점, 김혜나 16점, 김지영 12점, 양인영 9점, 박진영 8점을 넣었는데요. 이게 구단 역대 최다 득점 2위 기록인데 예전에 1위를 한 적이 그때도 신한은행전이었어요. 한 뭐 꽤 오래됐죠. 3, 4년 전 2019년이었는데 네. 근데 이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때는 외국 선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당시에 또 이제 마이샤가 네. 뛰었었죠. 네. 외국 선수가 있으면 리바운드도 빠르고 아무래도 그러면 트랜지션도 좀 빠르고 예 그리고 혼자서 뚜덕뚜덕 해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 없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많이 넣었던 선수 마이샤 26점, 강희슬 19점, 고아라 15점 이 선수 지금 다 없어요. 예 그 멤버들 다 없는 상황에서 95점. 이거 새로운 얼마였죠? 하나원큐가 95점을 넣었다. 젊은 선수들 정예림, 김혜나, 신지현은 19점. 지금 신지현이 이 팀에서는 베테랑급이지만 이때 신지현 5점밖에 못 넣었어요. 이날 2019년에 이제 에이스가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하나원큐가 지금 최하위 머물고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플레이오프 싸움은 멀어진 지 오래지만은 사실은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 계속. 근데 네. 항상 이제 해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원큐 근데 6라운드 되면 원래 잘하잖아. 다른 팀들이 기어 풀고 순위 정해진 팀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많이 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올 시즌 6라운드는 달라요. 역대 거의 역대 초유의 사태죠 지금. 그렇죠. 4강으로 플레이오프가 늘어나면서 2위부터 4위까지가 마지막 경기까지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그렇죠. 0.5경기 막 한 경기 차로. 그래서 지금 하나원큐가 신한은행 상대로 거둔 거는 이거는 의미가 무조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난 시즌의 6라운드랑 올 시즌 하나원큐 6라운드는 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원큐가 또 인상적인 또 네. 기록을 새로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좀 더 주목을 받아야 될 기록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찾아왔는데 올 시즌 팀 스틸이 8.6개로 리그 압도적 1위거든요. 예, 2위가 삼성생명 7.8개인데 그쵸. 하나원큐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팀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앞에 이제 김도환 감독님의 약간 스타일인데 정말 헬프 수비를 갈 때는 내 매치업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강하게 들어가는. 강하게 네. 들어가라. 예, 진짜 상대가 할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라. 예, 하나원큐 젊은 선수들 자기 매치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렇죠. 막 뛰어 들어가요, 진짜. 갑자기 스위치 누른 것처럼 얘밖에 안 보이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스틸을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원래 여자농구의 스틸 명가는 어디였습니까? 삼성생명이죠. 그렇죠. 네. 삼성생명이 1617 시즌부터 212 시즌까지 6시즌 연속 1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올 시즌 바뀌었어요. 올 시즌 하나원큐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네. 스틸 1위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1617 시즌 이때가 김도환 지금 감독님이 코치로 부임하자마자 1위를 예. 계속해왔다 삼성생명이. 그러다가 김도환 감독님이 하나원큐에 부임하자마자 이 스틸 1위가 팀 스틸 1위가 바로 하나원큐로 왔다. 이거 심상치 않죠. 그렇죠. 저 김도 감독님 새 이름 정하셔야 되는 겁니까? 김도둑으로? 김도환, 김도둑. 스틸 많이 한다는 예, 의미로. 김도환 예. 감독님 예. 지금 껄껄 웃고 계십니다. 껄껄 웃고. 제가 확실히 장담하겠습니다. 껄껄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예. 김도둑, 네, 예, 새로운 김도둑, 닉네임. 예. 네, 어떤 이제 하나원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네, 만들고 계시다. 도안볼 아니고 도둑볼. 도둑볼. 네. 하나원큐 스틸러스의 도둑볼. 네. 캐치프레이즈 내년에 네. 캐치프레이즈 이걸로 하시고 네.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따라. 오늘 막 스틸 더 게임. 게임을 훔쳐라.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예. 그거 김도둑의 성공에 너무 좀 고치돼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같죠? 예, 네. 너무 같습니다. 네, KB 좋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9승 20패 현재 5위고요. 네. 삼성생명과 우리은행에 모두 이제 완패를 좀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아 근데 저희가 KB스타즈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희진 선수가 은퇴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최희진 선수가 은퇴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 다시 이제 얘기를 제가 다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얘기가 들어가지고 예, 그 부분에 정정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의 어떤 이제 지금 문제점 중 하나가 지금 이제 댓글에서 소개됐지만 그쵸, 예. 그 이제 KB가 이제 공격을 하다가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줄어들면은 이제 5, 4, 3 이게 경기 내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것도 댓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댓글 중에 하나를 이용한 문구인데 그 앞서 지금 보시면은 리빌딩 중이긴 합니다. 이제 플레이오프가 떨어지고 나서 양지수, 엄서희, 이윤미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면서 확실히 좀 어린 선수들한테 기용을 하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좀 안 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6라운드뿐만 아니라 1라운드부터 꾸준히 좀 지적됐던 문제예요. 공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공격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느리다. 예, 5-4-3-2를 계속 팬들이 이걸 외쳐야 된다. 예, 이게 직관 나오면서도 막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든다. 예, 이런 좀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왜 KB는 빠른 공격을 못 하냐? 예, 왜 안 될까? 구조적인 네. 문제를 좀 보면은 일단 트랜지션이 뭡니까? 속공이죠, 속공. 예, 빠른 공격. 네. 예. 그러면 속공은 결국 수비 성공 이후에 빠른 공격 전환이라는 네. 의미고 수비 성공은 끝은 리바운드다. 그쵸. 네. 리바운드가 잘 돼야 트랜지션이 잘 돼요. 왜냐면은 단적인 예로 KB가 트랜지션이 잘 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냐? 박지수 선수가 있었을 때. 역설적이죠. 박지수 선수. 리그에서 가장 큰 선수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느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빨라요. 왜냐? 박지수 선수가 리바운드를 땅 잡고 앞으로 엔트리 패스를 바로 넣어주거든요. 예, 선수들은 박지수 선수 쪽으로 공이 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올 시즌 트랜지션이 잘 됐는데 올 시즌 박지수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 수비 리바운드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습 준비를 하던 선수들이 그만큼 리바운드 가담에 조금 더 뛰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역습에 가담한 그쵸. 선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은 농구적인 측면에서 너무 당연한 게 네. 그러니까 수비를 한다. 상대가 야투를 던진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빠른 역습을 준비한 팀들은 밖에 3점 라인 쪽에 컨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서 있던 선수들이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공 리바운드 상황을 보고 예. 리바운드 잡으면은 더 본격적으로 쫙 속도를 높이고 네. 그걸 이제 릭 아웃이라고 튀어나간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지수가 없고 리바운드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자기만큼에는 오히려 박스아웃 하면서 같이 리바운드 가담해주면 예. 리바운드를 결국 안쪽에 포지션을 점령한다는 뜻이고 페인트존 안으로 모인다는 그러면 이제 튀어나간 선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빨리 이제 공격 전개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아쉬운 거는 그 리바운더 특히 이 트랜지션의 시작은 수비 리바운드인데 공격 리바운드를 제외하고 수비 리바운드가 4, 5번 자리에서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너무너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 4번 포지션에서 주로 많이 뛰었던 선수가 김민정 선수랑 염윤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 올 시즌 KB 전체 수비 리바운드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지수 5.2개, 강희슬 4.9개, 슈터입니다. 강희슬 선수 4.9개, 허예은이 3.3개, 김소담 3.3개, 염윤아 2.7개, 김민정 2.5개. 이 4번 선수들 리바운드 네. 수치가 너무 떨어지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쉽죠. 예. 네, 수비 그쵸.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김민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염윤아 선수 그렇고 공격 리바운드는 굉장히 좋아요. 예, 체격에 비해. 그런데 결국은 수비 리바운드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이건 다음 시즌 좀 필수 과제죠. 근데 강희수 선수가 올 시즌 막판에 4번으로 좀 뛰었는데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32씩 경기도 있었고. 근데 이것도 조금 딜레마인 게 리바운드가 부족하다고 해서 강희슬 선수 우리나라 최고의 슈터를 역대 거의 최고의 슈터로 꼽히는 선수를 4번 자리에서 쓴다?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3번으로서 자유롭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실 4번 쪽에서 그런 어떤 리바운드 가다 이런 부분 다른 선수 조금 더 헌신해주면서 강희슬이 조금 더 빨리 하프라인 넘어가서 슈터로서 스윙하고 움직일 수 있게 사실 이게 좀 정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로 리바운드를 잡더라도 달려줄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리그에서 지금 KB에서 가장 많이 달린 선수 속공 1위가 누구냐면 강희슬 선수예요. 강희슬 선수가 속공이 팀 내 0.5개로 팀 내 1위거든요. 2위가 허예은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예은 선수에 대한 아마추어 시절 허예은 선수에 대한 평가를 그 프로에 지금 계신 지도자 한 분께서 이랬어요. 저 선수는 허예은 선수가 이제 U19에 한창 나가고 그럴 때 연습 경기를 했거든요. 프로 팀들이랑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허예은 선수 연습 경기를 딱 하는 거 보고 드래프트 전이었는데 야, 쟤는 드리블도 좋고 패스도 좋은데 근데 그것보다도 트랜지션의 천재네. 공을 잡고 1초 만에 상황을 인지하고 공을 뿌린다. 예,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진짜 트랜지션에 특화돼 있다. 예, 약간 단점도 많은 선수인데, 예, 키에 비해 생각보다 느리고, 근데 이 선수 공을 잡는 순간 본다. 약간 지금 비슷한 선수 한 명 있어요, KBL에. 양준석. 맞아요. LG 양준석 선수가 약간 느린데 보고 해요. 그렇죠. 침착하고. 코트 상황을 굉장히 잘 그쵸. 보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양준석 선수를 보면 이 선수가 딱 떠오르는데 근데 이 허연 선수에 대한 평가를 저 선수는 진짜 잘 뛰는 팀에 가면은 실제로 U19에 가가지고 박지현, 이소희, 이해란 공 딱 잡으면 뛰는 선수들이랑 했을 때 가장 좋았던 평가를 받았죠. 그 시절에.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KB 루스터에서는 띄워줄 선수가 없어요. 강희슬 선수가 유일하게 뛰는데 실제로 이 두 선수가 속공의 대부분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다음 시즌 필수 과제는 리바운드 사수, 수비 리바운드 사수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베테랑 선수도 그렇고요. 젊은 선수들 김민정, 심성영 이 선수들도 그렇고 엄서희, 양지수 젊은 선수들도 모두 이 속공 참여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좀 더 많이 뛰어들어주는 분발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엄서희, 양지수 이 선수들은 솔직히 말하면 더 뛰어야 돼요. 예, 양지수 선수 이 선수가 좀 KB 쪽에서는 기대를 좀 많이 했어요. 박하우현 선수랑 같이 뛸 때 강희슬 선수처럼 땅 치고 나갈 이런 거를 왜냐면 활동량이 워낙 많은 선수니까 그렇죠. 수비도 굉장히 좋고 이거를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선수 생각보다 체력이 좀 부족해요. 예, 좀 빨리 지치는 모습. 3, 4쿼터 되면은 처음에 체력이 쌩쌩할 때는 잘 뛰는데 3, 4쿼터 되면은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주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쿼터까지 꾸준히 잘 뛰어주는 선수를 원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지 선수는 트랜지션에 대한 이제 땅 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 좀 분발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예, 비시즌의 트랜지션 그리고 리바운드 이 두 가지가 선수 구성을 지금 KB는 왜냐면 FA를 영입하기도 어려워요. 보호 선수를 묶을 선수가 너무 많죠. 박지수, 강희슬, 김민정, 허예영 이 선수들이 이 코어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를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예, 선수들 올 시즌 좀 느낀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KB 팬분들은 너무 이제 막 어떡하냐 막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거를 구단 프런트도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 선수들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안 되구나. 선수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시즌이고 그렇죠. 벤치 또한 감독 코치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비시즌에 대한 계획을 밤낮으로 지금 세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수들에게 뭐 아쉬운 소리 조금 하기 미안하지만 뼈저리게 좀 느껴야 됩니다. 네, 예, 좋습니다. KB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음 시즌이 중요한. 네. 예, 이게 명예 회복을 넘어서 뭐랄까, 그러니까 이 팀이 그러니까 단순히 우승을 못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박지수 우산 효과가 없을 때 이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가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현이 너무 좀 센 표현이 민낯이 사실 좀 드러났거든요. 그쵸.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거 진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팀이고 반격이 필요한 팀이지 않는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박지수가 와서 그 전만큼 하는 것을 넘어서 선수들이 달라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다행인 부분은 구단과 벤치가 모두 이 부분을 정말 냉정하게 잘
파악을 했어요. 아,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거에 대해 과대평가를 했구나. 우리의 실수구나. 이걸 했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 여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하겠지만 여름에도 어떻게 얼마나 바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심층적으로 취재를 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또 이래놓고 더블 KB편 이렇게 맞췄네요. 어떻게?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병풍 치워라 이런 얘기 안 듣게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선수들처럼 뭐 체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KBL 편부터 지금 3시간째 녹화를 하고 그건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텐션이 확 떨어지네요. 예. 왜냐면 KBL 편에서 2시간을 네. 또 같이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녹화를 3시간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뭐 녹화 버튼 안 누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3시간째 하고 있어요. 저 목에서 그 선수들 용어로 목에서 피만 난다 그러거든요. 지금 목에서 피 맛이 나. 너무 힘들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하는데 이번 주 이동환 기자 아쉬웠는데 다음 주에 제가 혹독하게 조련해가지고 다음 주 6개 구단 마지막 구단 할 때까지 말 많게 해오겠습니다. 그때는 원석연 우선을과 저는 예. 안 받겠습니다. 예, 말에 뼈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